부평구를 보면 포인트가 딱 정해졌죠? 네, 여기 부평 상공 뉴타운, 부평역과 백운역 인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평구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평구 임장 가기 전에 손품에 대한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은 지도를 보면서 어떤 경로로 임장을 해야 되고, 네, 부평을 갈 때 투자 포인트가 현재는 어떤 건지, 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대장 아파트가 있고, 어디에가 신축이 많이 들어오고, 어디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좋아질 지역, 그리고 현재 지금 좋은 지역, 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또 시세의 흐름, 이런 거를 한꺼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처음 가는 지역일수록 더 이렇게 지도를 크게 만들고 크게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임장을 가실 때 뭐 부평역 인근만 임장을 할 거야. 그러면 사실 부평역 주위에만, 이렇게 부평역 주위에만 임장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임장하는 스터디는 부평구면 부평구 전체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더 좁혀 들어가서 상공 뉴타운이 더 좋은지, 네, 아니면 부평역 인근의 신축들이 더 좋은지, 네, 아니면 북에어 라인에 부천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임장 가고 내가 투자한다면 어디다가 할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크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부평구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크게 들어가고 경인고속도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어지는 게 부평구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에는 부평구가 이렇게 생겼다면 가운데로 7호선이 흐르고 있죠. 부평구의 중심으로 7호선이 흐르고 부평구의 아래쪽으로 서울로 가는 1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세로로 흐르고 있고요. 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부평구의 가운데를, 네, 지나고 있죠. 7호선과 1호선은 약간 십자 모양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부평 사람들이 1호선을 잘 탈 수 있게, 7호선을 탈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2호선에 약간 뭐랄까요, 생명력을 불어 넣어줬다고 해야 되나요? 인천만, 네, 인천을 거의 관통해서 서울로 가는 큰 그런 게 없었던 이 2호선, 물론 이 검암역 위쪽으로 가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2호선도 힘이 있지만, 사실은 이 2호선은 끝으로 가면은 남동구의 인천대공원까지 연결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힘이 없는 노선이었는데 7호선과 만나면서 이 2호선 주위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 지도에서 그림은 빨간색은 신축이에요. 분양권이나 신축. 네, 그리고 파란색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은 곳은, 네, 천지가 개벽할 곳이다, 앞으로 좋아질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몰려있는 곳은 더 좋은 곳이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지하철 흐름이 이어가는 거를 이해하시고, 이 빨간색 점점점은 GTX-B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보시면 여기 상곡, 청천, 뉴타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부평역의 GTX-B 노선을 타고 부평역에서부터 십정동까지 이렇게 백운역 아래로 이어지는 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이 신축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현재 또 백운역은 입주를 하고 이제 곧 입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평역에 GTX-B가 오기 때문에 부평역 인근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뜨문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로서는요. 나중에 다 되면 붙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상곡, 청천, 뉴타운은 뭔가 딱 뉴타운처럼 획일화되게 그 지역이, 네, 틈이 없이, 네, 이렇게 모두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 사이에 가면 두산 아파트 앞쪽으로 가면 진흥 아파트였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상공역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 새 것들이 들어오고,
또 재개발이 한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 벨트가 형성하는 거죠. 하나의 벨트로. 네. 왜냐면 아파트 하나만 들어와도 주위 아파트에 상권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들어오면 또 이 조용한 곳에 또 불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유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 하나만 들어도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여러 개가 들어오죠. 엄청난 세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약간 항아리 상권 같은 느낌은 지금 들긴 하지만 앞으로는 네, 점점 이 아파트들이 호재고 이 아파트들 상권 자체가 여기를 상권으로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네, GM대우 옆에 있는 여기 예전에 부대짜리 여기에 이제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복합몰이라던가 어떤 상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몰이 여기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아 아파트 옆에 여기도 미군 부지가 있었죠. 네, 여기도 공원화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도 현재 부대가 있어요. 네, 여기도 부대가 철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가 철거하는 이 자리, 여기 미군 부지가 나가는 여기에 공원화, 그리고 여기 상공역 옆에 백화점이나 상권이 들어온다는 호재. 네, 그래서 부평은 여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린벨트로 새 아파트가 바뀌고, 그리고 GTX B노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공원 부대가 나가면서 네, 여기가 공원으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서울로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GTX를 타게 되면 용산으로 30분으로 갈 수 있다고 하죠. 빠르게 갈 수 있고, 7호선을 타면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강남까지 갈 수 있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느낌을 보시고, 왼쪽으로는 서구 루원시티예요. 옆에 조금 보이는 건 청라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는 거는 계양구입니다. 작전역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현재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민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현재 루원시티가 7억. 네, 그리고 계양구에 아마 거래가 잘 안 돼서 7억이라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양구 작전역 인근의 신축이 7억. 그리고 역시 서울하고 좀 더 가까운 부천이 9.7억. 그리고 9억, 그리고 송내역 인근은 7억.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과 한정거장에도 가까운 부천과 인접한 여기 부계역이면서도 이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가 빨간색이 새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새 아파트가 있는 여기 부계역 인근이 6.3억. 그리고 부평역이 5.9, 그리고 상공역 앞으로 좋아질 상공역이 5.9입니다. 네, 7호선과 1호선 똑같이 5.9. 네, 어느 쪽에 더 정고점을 찍었을까요? 제가 비교해 봤는데 그때 한번 전 시간에 알려드린 것 같아요. 상공역에 있는 아이가 더 정고점을 찍었다라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이 많은 화려한 여기 상공 청청 뉴타운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부평역 인근도 계속 초록색, 빨간색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도 좋아질 곳입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7호선. 7호선 이제 부평구청역까지 왔던, 사실은 여기에 뭔가가 새 아파트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을 여기 삼산동 라인이 그나마 학원가도 있고, 그쵸, 여기 학원가 있죠. 학원가도 있고, 또 부천에 상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깨끗한 그런 느낌이어서 젊은 부부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시고 여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연식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옆에가 바로 부천이잖아요. 부천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삼산동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많이 치고 가질 못했어요. 왜냐면 이 정도 줄 것 같으면 나 조금 더 주고 부천 상동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높게 치고 가지 못했지만 부평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살고 싶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부평구청역 앞에 레미안 부평 아파트가 있죠. 14년 9월식인데요. 현재 34평이 5.7억이고 전체가 3.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죠. 왜 7호선을 탈 수도 있고 그나마 또 신축이고, 그렇죠. 그런데 7호선이 한정거장 연장되면서 상공역에 올해 23년 10월에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그리고 부평 캐슬 더샵이 입주를 합니다. 네, 세대가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만 해도 5,050세대라고 해요. 와, 어마어마한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입주 예정이고요. 올해 10월이죠. 10월부터. 그리고 부평 캐슬앤 더샵이 몇 세대인가요? 1623세대가 들어옵니다. 합치면 6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네, 세대가 입주를 해서
입주장 때는 조금 힘들다. 전세 맞추기도 힘들고 또 전세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갭이 크죠. 갭이 큰 부분도 있고 실거주를 하더라도 또 대출을 받고서도 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이편세상 부평 그랑힐스 안에 상가가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뺑 돌아가면 상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항아리 상권처럼 불편함 없이 정말 슬리퍼 신고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산 위브더 파크는 22년 11월 달, 22년 11월 말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좀 하락장이 오면서 금리가 상승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두산이 입주를 해서 힘든 입주장을 보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힘든 입주장을 뒤에 아이들이 보내면서 합쳐지면 몇 세대인가요? 한 7천 세대 넘는 거의 8천 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3069역은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철거를 하고 올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자이라던가 코오롱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브랜드도 뭐 자이, 이편한세상, 뭐 캐슬, 더샵, 그렇죠?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그래서 핫핑크를 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왜 그랬냐면 부천 시청역 앞에 9.7억이죠. 네, 9.7억이고 7호선을 타고 오면서 여기 레미안이 5.7억이에요. 연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 새거 아파트가 아마 이 아파트가 5.9억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이편세상 부평이나 여기 캐슬앤 더샵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요. 거의 5억대, 5억 천. 네, 이렇게도 매물이 나와 있다라고 해요. 5억 천. 어때요? 14년식도 5.7억인데 물론 한정거장 D지만 연식이 훨씬 신축이잖아요. 올해 입주한 새거잖아요. 새거가 5억 천? 5억 2천?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투자 포인트로 별표를 쳐봤어요. 네, 아직은 뭐 마피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를 2주 전인가요? 네, 2주 전에 검단에 줍줍을 한번 갔다가 줍줍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이 부평 그랑힐스를 하나 매수를 했다가 네, 바로 그 다음날로 배배를 맞은 곳입니다. 네, 왜냐면 3억 7천 선에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P가 있어서. 네, 그래서 너무 저렴해서 또 앞이 또 터져 있는 또 전면동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배배여가지고 지금은 그 아파트는 없는 상태이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8사 기준으로 34평으로 봤을 때 5억 천이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5.9억은 아마 여기 상곡 프로지오 여기 연두색이죠. 11년식이에요. 11년 10월식 765세대. 이 아파트가 바로 역 앞에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입지가 좋았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제가 크게 매겨놨는데요. 네, 일단 연식이 됐죠. 이 아파트가 5.9억. 사실은 상곡 프로지오가 상곡역하고는 좀 더 가깝죠. 뭐 이렇게 부평 캐슬앤 더샵이라 보다도 조금 더 가깝지만 이 아이가 브랜드도 더 있고, 그쵸? 이 아이가 더 신축이고, 이 아이들이 더 대단지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입주자를 끝났을 때는 상곡 프로지오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 투자 포인트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쪽으로 상곡역 건너편을 보시면 신일 해피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지 않고 길게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시설이라던가 커뮤니티나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였어요. 네, 그렇고 여기 쌍용 더 플래티넘 해서 22년 8월씩 있는데 5.7억, 5.8억이네요. 5.7, 5.8. 이 한 동짜리 한 동 돼 있고 조경이 별로 없는 이 아파트도 5.8억이에요. 그런데 이편세상 부평 그랑힐스와 부평 캐슬앤 더샵이 여기 그쵸, 힐스가 5.1억. 그래서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 여기도 이제 재개발 또 되고 있죠. 옆에 해피트리 앞쪽으로도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다 입주를 끝내고 해서 하면 나중에는 네, 굉장히 부평에 계신 분들한테는 살고 싶은 곳, 특히나 서울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거주하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기 현재 무슨 인프라가 없어요.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게 없고 너무 조용한 동네예요. 네, 그 정주 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약간 물음표긴 하지만, 왜냐면 옆으로도 바로 터널이에요. 이렇게 서구로 넘어가는 네, 원적산 터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특별한 정주 여건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핑크색 진한 게 롯데마트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파트 자체들이 붙어있는 이 유타운급 이 자체들이 호재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네, 부평역 인근으로 오면 현재 힐스테이트 부평이 백운역 앞에서 있죠. 23년 6월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여기 입주를 합니다. 1409세대, 매매가 5.9억, 전세는 3억 정도, 프리미엄은 6천 정도로 붙어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한정거장 가면 GTX-B를 만났고, 한정거장 가면 서울로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뒤에 공부 잘하는 네, 학업 성취도 평가의 평균이 높은 부평 서여중 네, 중학교가 여기 바로 뒤에 있고요. 초중고가 바로 끼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학교 보내기 편하고요. 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백운 고가가 있어 조금 시끄러운 거,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임장을 갔다가 여기 이렇게 약간 굴다리 있어요. 아래 이렇게 구멍이라고 하나요? 개구멍? 네,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중앙 하이츠 이제 언덕이었어요. 언덕. 근데 여기 넘어가는 길이 약간 어둡고 약간은 개발이 많이 안 된 네, 그런 약간 역세권 뒷골목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파란 세상 같은 경우는 좀 지대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들어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25년 1월식이고 매매가 5.7억. 네. P가 프리미엄이 1.4, 1.5 정도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역에 가깝고, 지도상으로 보면 역 가깝고, 그리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수역에 가깝고, 인천 1호선 동수역, 이거 타고 송도로 빠르게 갈 수 있죠. 동수역에 가깝고, 또 걸어서도 또 부평역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와, 초등학교 끼고 바로 역사권이야?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주위 환경까지도 바꿔놓겠죠. 여기 사람들이 이 역을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이 주위가 상권도 생기면서 조금 더 시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여기 조금 네, 이저 청천동 이 상공 유턴이 좀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일 여기 부평역 인근에서는 힐스테이트 부평이 네, 가장 괜찮아 보였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여기랑 가까운 이편세상도 25년 입주 예정이다.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24년 11월시 이런 아이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그 병원역 인근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느낌. 여기가 좀 뭔가가 활성화된 상권도 아니고 네, 그런 주거 지역이 붙어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네, 물론 근데 동수역 인근도 좋은 거는, 동수역 인근에 여기서 타고 한정거장 가면 GTX-B를 만나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지만, 주거벨트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주 여건, 아이들이 거주하기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그런 편의 여건을 봤을 때는 여기 상공 역세권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물론 여기도 역세권이고 서울로 가기 편하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평역에서 한정거장을 더 간 부계역이 있어요. 제 기억의 부계역은 좀 약간 캄캄한 곳, 어두운 곳, 이런 좀 약간 외진 곳,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천 남동구에서 오래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연수구에 있지만 부평역 많이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경매학원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부계역 프로지오까지 있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부평 SK뷰 해머로 22년 12월 또 힘든 시기에 입주를 했죠. 1559세대. 이 아파트를 본 순간, 와, 너 대장 맞구나.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초중고, 초고고 있지만 여기 중학교도 있죠. 그래서 학교도 끼고 있고 부계역도 끼고 있고 부천이랑 가깝게 있어서 시세를 이어받을, 그리고 연식이 새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6.3억의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를 보면 포인트가 딱 정해졌죠? 네, 여기 부평 상공 뉴타운, 부평역과 백운역 인근, 네, 여기 부계역 인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 더 투자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까만색 별이 있어요. 제가 왜 여기에 까만색 별을 했냐면요. 여기가 이게 보시면 역이죠. 역 그리고 신축이 25년 들어오고 23년에 힐스테이트 부평에 입주하고 빨간색들이 지금 신축으로 들어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비, 주택 정비, 그 다음에 여기 상곡 5구역 재개발, 상곡 7구역 재개발, 신촌구역 재개발, 그리고 동아아파트도 30년 연한이 넘었죠. 동아아파트도 있고 이 파란색 아파트도 미래의 신축이 됩니다.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제가 까만색 테두리를 친 아파트들이 있어요. 와, 이 아파트 대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힐스테이트 부평이 지금 현재 5.9억이에요. 그 34평이요. 그리고 백운역 가깝죠. 근데 이 아이티 어때요? 현대 3차, 현대 2차, 네, 현대 1차. 이 아파트도 어때요? 여기랑 가깝죠. 여기 이 아파트에 조금 나와서 걸어오면 바로 백운역입니다. 네, 가까워요. 제가 이 앞을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대박은 대지 지분이 16.8, 16.3, 16.5이에요. 네, 대지 지분이 13평, 12평만 돼도 사업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 되면 뭐 추가 분담금이 아무래도 더 줄어들고 더 좋죠. 근데 여기는 대지 지분이 16.3, 16.8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87년식, 89년식 어때요? 연한이 됐죠. 거기에 31평이 30평대가 3억 8천 밖에 안 합니다. 3억 8천. 제가 서울이나 이렇게 경기도 강령이나 네,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왜냐면 이 신축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당장 좀 있으면은 신축으로 입주를 하니까 비싸게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이런 아파트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이렇게 신축과 맞먹어? 왜 이렇게 비싸? 네, 시간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그럼 조금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아파트,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아파트는 저렴한 거예요. 30평이 3억 8천? 새 아파트가 6억 가는데 3억 8천? 이 아파트의 정고점은 5억 후반대였어요. 5억 후반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상승장이 오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면 5억대 후반은 당연히 갈 거고,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없었죠. 리딩을 하는. 근데 지금은 힐스테이트 부평, 이파란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이런 아이들이 입주를 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아, 살기 좋아, 편해, 편해, 신축 역시 좋아 라고 하면 어때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면 이 아이들이 어때요? 네, 점점 따라갑니다. 예, 힐스테이트가 이끌어주고 DI 따라가고, 그러면 정고점은 훨씬 넘어서 계속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더 대박은 20평이 내가 투자금이 31평 투자할 금액도 없어. 그러니까 31평은 매매가가 3.8억에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럼 어때요? 1.8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평은 2.6억, 매매가 2.6억에 전세가 1.5억이에요. 갭이 얼마예요? 갭이 1.1억. 네, 전세 잘 맞추면 갭이 1억. 1억에 점점 좋아질 아이, 앞으로 새 것에 가까워질 아이, 그리고 신축과 재개발의 호재를 그대로 먹을 아이. 그러면서 입지가 어때요? 초중고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백운역이랑 가깝고 한정거장 가면 GTX를 만나는 그런 입지에 있는 아이인데 사실은 1억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갭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다들 조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인천은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억은 네, 물음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현재 분양권을 매수하셔서 네, 전세 세팅이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양권 당장 입주하는 거 아니라 25년에 입주하는 거를 피 1억 5천, 그리고 분양가가 5억 되었으니까 한 2억 정도 들여서 사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연식은 됐는데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대지집이 넓으면서 미래 가치가 충분한 아이를 한 1억 주고 갭 두는 방법,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 포인트를 제가 지도를 만들면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장을 갈 때 여기서 만나서 상공역에 만나서 여기를 한 바퀴를 돌고 여기를 걸어서 현대 2차에 이런 미래의 좋아질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1세트 부평을 보고 안으로 이편한 세상을 통과해서 부평역 앞쪽의 상권을 보면서 부계역 SK뷰 해머로를 보고 왔어요. 어때요? 다 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임장을 가실 때 이제 지도에 모든 아파트를 다 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의미가 없다. 네, 지금 당장 포인트를 잡아서 딱딱딱 해서 왜냐하면 다 갈 수도 없잖아요, 임장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승의 기운이 불어와서 상승을 대장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포인트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로 이제 그런 갭이 작은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을 더 많이 이제 뭐랄까 시세를 체크해서 네, 임장을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지역을 제대로 알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 대해서 뭐 지도 만든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임장 다녀온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부평구를 무조건 해야 되는 투자 타이밍은 아니지만 미분양이 감소하고 지금이 가장 저점. 아직 부평구는 데이터상으로 저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공부해 두시고, 네, 그리고 뭐 입주장 때 힘들 때 나오는 금매들 이런 거 있으시면 혹시 네 가능하시면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서울부터 보시고 경기도 보시고 그리고 인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